네, 안녕하세요. 하이닥이 간다 아나운서 조아라입니다. 호원병원의 이용재 원장님과 마지막 시간을 장식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마지막 시간 족저근막염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족저근막염, 침대에서 일어나서요. 개운하게 일어났는데 발을 디디려고 하니까 통증이 느껴진다. 호소하시는 분들 많은데요. 족저근막염이 뭘까요, 정확하게? 아까 조 아나운서께서 말씀하셨듯이 처음에 아침에 일어났는데 기분 좋게 발을 디뎌야 되는데 네. 발을 딱 디딜 때 특히 후족부, 발 뒤꿈치가 아프다. 네. 이럴 경우는 강력히 족저근막염 의심해 봐야 되는데 그 이유가 네. 밤 사이에 발에 있는 족저근막이 짧아져 있다가 발을 딱 딛는 순간 족저근막염이 쫙 늘어나요. 쫙 늘어나면서 그 족저근막염이 붙어있는 뼈 부위에서 스트레칭이 되고 그게 그 주위에 있는 신경을 자극해서 통증을 일으키는 거예요. 그렇게 족저근막염이 갑자기 나타나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습니다. 평소에 어떻게 생활을 하면은 족저근막염의 증상이 나타날까요? 한마디로 발을 혹사하게 되면 나타나죠. 근데 이제 실제로 이제 족저근막염 원인을 보면 선천적 원인도 있어요. 그렇지만 실제 후천적 원인이 가장 많고요. 이제 선천적 원인으로는 이제 뭐 예를 들어서 평발이신 분들 네. 이런 분들도 많이 나타나게 되고 또 발이 어떻게 다쳐서 발에 변형이 있다든지 이런 경우도 많이 나타나게 되는데요. 실제로 후천적 원인을 보게 되면 과체중, 당뇨이신 분들, 네. 그 장기간 서 있는 분들, 그리고 플랫슈즈라든지 딱딱한 구두를 신는 분들, 이런 분들, 또 운동선수 중에 이제 마라톤을 하신다든지 이런 분들한테서 많이 나타나요. 원인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치료를 하는 방법은 있을까요? 가능할까요? 족저근막염 같은 경우는 일단 이완이 되면 잘 낫질 않아요. 특히 다른 질환과 다르게 약물 치료에 효과가 별로 없어요. 왜냐하면 그 족저근막을 일으키는 그 부분이 혈액순환이 잘 안 되는 부분이거든요. 일단 이제 보존적 치료를 하게 되죠. 근데 환자한테 전부터 얘기를 합니다. 이 질환 같은 경우는 생활 습관을 바꿔야 된다. 이건 내가 고치는 게 아니다. 저는 방향만 제시하고 환자분이 따라 주시면 좋아진다. 이렇게 네. 말씀을 드리고요. 병원에서 일단 치료하는 거는 저는 야간 부목, 그러니까 밤에 기부스를 하는, 잘 때 발에 기부스를 하는 치료를 하기도 하고 또 체외 충격파 같은 치료를 하기도 하고 이제 물리치료도 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무엇보다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생활 습관이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일단 과체주신 분들은 체중 빼야 돼요. 두 번째, 신발 딱딱한 신발이나 플랫슈즈 신는 분들은 쿠션이 푹신푹신한 신발을 바꾸셔야 돼요. 네. 그리고 장기간 서 있으신 분들은 1시간 서 있으면 10분 정도는 쉬셔야 되고요. 쉬면서 발 마사지 굉장히 좋고 종아리 마사지 특히 많이 해주셔야 되고요. 그리고 이 원인이 되는 그 질환 중에 당뇨가 있어요. 네. 그래서 이런 당뇨가 있으신 분들 같은 경우는 당뇨 질환을 치료를 잘 해주셔야겠죠. 당뇨 있으신 분들 발 굉장히 조심해야 된다고 하시더라고요. 굉장히 조심해야 된다. 이 질환 자체가 혈액순환이 잘 안 돼서 나타나는 기본적인 원리도 같이 갖고 있기 때문에 네. 당뇨라는 거는 결국 혈관에 설탕을 탄 거거든요. 그럼 피가 끈적끈적하니까 피가 잘 안 갈 거잖아요. 네네네. 그래서 노폐물이 있어도 잘 빨리빨리 제거가 안 되니까 이런 질환이 잘 걸리기 쉬워요. 네. 치료에 대해서도 잠깐 언급을 해주셨는데요. 좀 더 자세하게 알려주시고 예방하는 방법에 대한 스트레칭도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이 족저근막염이 있으신 분들은 이 아킬레스건이나 족저근막이 짧아져 있는 경우가 많아요. 네. 그래서 이걸 늘려주는 스트레칭이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발목을 이렇게 네. 뒤로 제껴가지고 아킬레스건을 늘려주는 것도 좋고요. 아까 종아리, 특히 뭐 많이 달리기를 했다든 오래 서 있다든 이러신 분들 같은 경우는 종아리 쪽에 마사지를 자꾸 해주시는 것도 굉장히 좋고 또 족욕도 굉장히 좋습니다. 족욕도? 네, 그렇습니다. 족욕 같은 경우는 보통 족욕기를 이용하시면 40도 정도 되는, 그러니까 어떤 뭐 좋아하는 영화, 드라마 같은 거 할 때 족욕기를 갖다 놓으시고 38도에서 40도 사이에서 물론 이제 사람마다 편차는 있습니다만 발을 놓고 하다 보면 손에 약간 땀이 나요. 그때까지 하시면 돼요. 만약에 근데 이런 치료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이런 생활 습관을 바꿈에도 불구하고 계속 있게 되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체외 충격파라든지 약간 주사 치료 같은 걸 할 수가 있는데요. 특히 족저근막의 주사 치료는 굉장히 주의해야 돼요. 주사 치료 특히 스테로이드를 이용한 주사 치료 같은 경우는 치료 효과도 좋거든요. 근데 이거를 만약에 2회 이상 하게 되면 잘못하다가 족저근막이 찢어져요. 아, 되게 예민한 부분이에요. 굉장히 예민해요. 네. 그리고 그 특히 또 하나 잘못 주사를 놓게 되면은 그 발 뒤꿈치에 지방 패드가 있는데요. 네. 이게 잘못하면 녹아요. 이 족저근막염에 대해서 주사 치료할 때는 정말 경험 많은 의사하고 심사숙고해서 치료를 해야 되고요. 만약에 이제 1년 이상 치료를 많이 했어요.
이럴 경우에는 이제 수술적 치료를 하는데요. 사실 수술 성공률이 한 7~80%밖에 안 돼요. 그래서 수술적 치료할 때도 심사숙고하고 생각을 잘해서 선택을 해야 될 걸로 생각이 됩니다. 네, 이렇게 예민한 부위였고 좀 안심할 수 없는 부위였어요. 치료도요. 그렇습니다. 마지막 시간은 족저근막염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이 4번 이렇게 진행을 하면서 가장 중요한 게 치료 기간에 확실히 치료에 집중을 하라는 말씀을 해주셨어요. 생활 습관도 굉장히 중요하고요. 치료 기간에 집중을 하셔서 재발하지 않도록 완벽하게 뿌리를 뽑는 게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네, 이렇게 마지막 시간 족저근막염까지 함께했고요. 오늘 정말 귀한 시간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